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의 실패를 받지 않고 혁신 성장에 성공하려면 뉴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합니다. 역대 정부는 혁신 성장을 어떻게 추진해왔습니까? 첫째, 청년 창업 벤처,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을 추진해왔습니다. 청년 창업 벤처만으로 일자리 해결과 주력 산업 대체를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중소기업 육성 정책 지원금이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생태계 자체가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원천 기술을 축적해오면서 성장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성장 동력으로 신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이명박 정부의 17대 신성장 동력, 박근혜 정부의 13대 미래 성장 동력 등 신성장 동력 발굴 사업은 모두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하지 않고 그저 돈벌이가 될 만한 미래 산업 신기술을 확보하려고 달려든 결과입니다. 셋째, 규제 개혁이 곧 혁신 성장이라고 보고 규제 개혁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이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규제만 풀면 혁신 성장이 된다면 아직 규제가 불비한 신흥국이 혁신 성장에 앞서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산업 비전이 있은 후에야 규제 개혁도 공감을 얻고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혁신 성장 드라이브에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년차를 맞아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을 소득주도에서 혁신 성장으로 옮기려 하자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의 저항에 직면해 정책 추진 동력이 계속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혁신 성장의 뉴 패러다임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첫째, 전통기업의 제2창업이 곧 혁신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의 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벤처 창업보다 제2창업을 통한 전통기업의 부활이 곧 혁신 성장입니다.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한 단계 위로 진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별 기업이 버티기 혁신에서 제2창업에 나서도록 넙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계 기업 연명을 위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숭배, 규제 완화 등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구조개혁 유인책을 쓰는 것입니다. 둘째, 융합시대의 개별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자산과 강점을 융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만의 특화 산업 분야를 개발해야 합니다. 제조강국으로의 글로벌 위상이 중국 불기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시장은 국가대항전 시대이며 산업 생태계 경쟁 시대입니다. 개발기업이 국가 산업을 바꿔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범국가적 융합산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대응은 개별 신기술을 백화점식으로 캐치업하려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 특화해 신기술 상용화를 선점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일례로 산업화 경험과 기술 상용화의 강점을 활용해 신흥국의 산업화와 종합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 ICT 강국과 국민적 교육열을 접목한다면 디지털 에듀테크 산업을 일으켜 글로벌 교육혁명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 경험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집약된 한국형 스마트 도시 분야를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우리만의 강점을 살린 소프트 영역을 국가 신산업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제조강국 이후의 디지털 경제 국가 신산업 비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뉴 패러다임 미래연구소의 관련 콘텐츠를 참고하십시오.